원코치의 원펀치 원현정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 여행책의 하나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화나지 않나요? 제 얼굴도 좀 화난 것 같고. 네, 오늘은 좀 일찍 낮에 세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얼굴 앞에 조명을 하나 설치를 했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중국이나 헝가리에 갔을 때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었어요. 저도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여행 다닐 정도로 불편하지 않게 영어를 조금 하는데,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렇게 중국도 시골에 가니까 호텔에서도 호텔 프론트에서도 영어가 통하지 않고, 헝가리의 소프론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갔을 때도 그분은 독일어나 헝가리어만 하실 줄 알고, 할머니가 그 민박 같은 걸 했었어요, B&B에. 그랬더니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서 여행 다니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해도 여행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부딪히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단어의 의미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30%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말하는 사람의 억양, 표정, 태도 이런 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디랭귀지라는 말이 생겼나 보다. 눈빛으로도 통하는 이런 현상을 여행하면서 자주 느끼게 된다. 몇 년 전 빈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고 싶었는데 비용이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빈에서 일주일, 소프론에서 일주일 있기로 했다. 소프론은 오스트리아 국경에 아주 가까운 헝가리의 작은 도시이다. 빈에서 기차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리스트가 그곳에서 작곡을 많이 했다는 말에 솔깃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뒤져서 소프론에 있는 민박집을 찾았다. 빈에서 저녁 기차를 타고 소프론역에서 내리자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택시를 타고 기사 아저씨에게 주소가 적힌 쪽지를 보여주었다. 주소지 근처에서 내렸으나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지도를 보고 한참을 헤매다 사진에 나와 있는 집을 찾았다. 민박집 주인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할머니였다.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고 방으로 찾아 들어가기는 했는데 할머니의 설명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욕실은 방 안에 있지만 부엌과 식당은 공동으로 써야 해서 그에 관한 사용법을 설명하시려는 것 같았다. 나도 주인 할머니도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손짓 발짓을 하고 있을 때 할머니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대뜸 나를 바꿔주었다. 독일에 사는 할머니의 딸이라고 했다. 그녀는 나한테 영어를 했고 나에게 할머니의 말을 통역해 주었다. 부엌은 어떻게 쓰면 되는지, 청소는 언제 해주는지, 수건은 언제 바꿔주는지 하는 것들이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열쇠를 건네주고는 그 다음 날부터 며칠간 여행을 떠난다고. 그래서 나는 얼마 동안 주인도 없는 빈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한 번은 중국 운남성에 있는 다리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만 보고 호숫가 근처에 있는 전망도 좋고 예쁘고 아담한 호텔을 예약을 했다. 분명 이름은 호텔이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문 앞까지 차가 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골목에 위치한 여관 같은 곳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하고 아늑했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로비에서는 넓은 호수가 보였다. 호텔이라기보다는 민박집 같은 아담한 분위기여서 마음에 들었다. 맘씨 좋게 생긴 아줌마가 나와서 외국인 의류를 보고 당황을 하다가 방으로 안내를 해주긴 했다. 말이 안 통해도 예약 확인서가 있었으니 방을 찾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 아줌마도 어디론가 또 전화를 걸어서 나를 바꿔주었다. 어떤 아저씨였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방에 짐을 풀고 호수를 보며 쉬고 있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까 전화를 했던 아저씨였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걱정이 되어 일부러 왔다고 했다. 뭐든지 필요하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번호도 알려주었다. 전화로라도 영어 몇 마디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
쿠바에 갔을 때도 영어가 통하지 않았다. 준비 없이 가게 되어 스페인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표정과 손짓을 다 동원했다. 아바나쿠 도시에서는 아주 멀지 않은 거리면 주로 자전거 택시를 이용했다. 마차처럼 자전거 뒤에 2명이 탈 수 있는 의자가 달려 있었다. 미터기가 없으니 탈 때마다 택시비를 흥정해야만 했다. 처음엔 모르고 그냥 탔다가 바가지도 써보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어로 1, 2, 3, 4도 모르지만 손가락 10개를 다 동원해서 택시비를 깎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손가락 3개를 들면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가락 2개를 들고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안 맞으면 다른 택시를 다시 잡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었다. 어떤 아저씨는 내가 뿌르퉁하고 그냥 가는 신용을 하면 깎아주겠다고도 했다. 여행 가기 전에 스페인어 몇 마디라도 배워볼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쿠바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갔으니 그래도 한 달 동안 큰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었다. 모두 사람 사는 세상, 대부분 친절하고 따뜻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여행인가 보다. 요즘 텔레비전 청문회나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은 모두 한국말을 하는데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대화가 되지 않는 것보다 다른 언어를 써도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싶다. 여러분들도 영어를 못한다거나 외국어를 못한다고 외국 여행 가는 거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한번 가서 부딪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두들기면 길은 열립니다.